시민이의 법률 지식 예방접종 콘텐츠 예방법종.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 시민이의 대표 신지연 변호사입니다. 예방법종 콘텐츠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성범죄 피해 관련 미리 알아두면 좋을 법률 지식이나 시민이의 팁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화에서는 불송치 이의 신청과 보완수사 요구를 주제로 보완수사 요구는 가해자의 무죄 판결이 아니라는 점과 보완수사를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를 소개해드렸었어요. 이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과 시민이의 팁은 지난화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의 예방법종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주제로 고심해서 선정해봤는데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예방법종 주제가 무엇인지 만나러 가볼까요? 오늘 예방법종의 주제는 성범죄 합의와 민사소송인데요. 성범죄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속이 시원한 일이지만 가해자의 처벌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돈으로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피해자분들이 피해 보상에 너무 거부감을 느끼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물론 금전적인 보상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가 범죄의 기억을 잊고 일상을 되찾아가는 데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피해자분들이 자신의 권리를 똑똑히 찾고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범죄 합의와 민사소송에 대해서 지금 예방법종에서 들려드릴게요. 피해 보상 절차는 피해자가 직접 진행해야 한다. 내가 가해자를 신고하면 처벌도 되고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있고 알아서 절차가 다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피해자분들이 많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형사처벌과 피해 보상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형사처벌은 경찰과 검찰 같은 수사기관이 직접 진행을 해주지만 피해보상 절차는 전혀 도와주지 않아요. 피해보상은 피해자가 알아서 받아야 한다는 거죠. 경찰 수사관님께 합의는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는 피해자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면 합의는 내가 관여하지 않는다. 합의는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다. 이런 답이 돌아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스스로 피해보상을 받을 방법을 찾고 그 절차도 진행을 해야 하죠. 그래서 성범죄 피해자분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자기 권리를 찾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기억하세요. 합의와 민사소송. 성범죄 피해자가 돈으로 피해 보상을 받는 방법은 크게 형사 합의와 민사소송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둘 다 가해자의 돈으로 피해 보상을 받는다는 건 똑같지만 절차와 효과가 완전히 다르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형사 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선처를 해주는 절차입니다. 우리 흔히 간단한 폭행이나 교통사고 이런 사건에서 합의 본다고 하잖아요. 그 합의가 바로 이 형사 합의를 말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합의금을 받고 대신에 가해자를 좀 봐주는 거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피해 보상 문제가 빠르게 해결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은 피해자분들은 합의를 선호하세요. 가해자를 고소하고 실제로 유죄 판결, 형사처벌까지 받게 하려면 보통 1년 정도는 걸리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싫을 때 합의를 해주고 사건을 빨리 끝내시는 피해자분들이 많으세요. 다만 합의를 해두면 가해자는 아주 큰 혜택, 즉 감형을 받습니다. 합의는 성범죄에서 감형 효과가 가장 큰데요. 성폭행처럼 아주 심각한 성범죄여도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가해자는 구속을 피할 수 있어요. 심지어 검사님이 아무 처벌도 안 하고 기소유예로 가해자를 봐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합의금으로 얼마를 받으면 가해자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합의를 해준다고 사건이 바로 끝나지는 않아요. 감형을 해줄 뿐 원칙적으로 처벌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내가 합의를 해주는 순간 가해자가 받는 감형의 효과는 정말 크기 때문에 내가 용서의 대가로 충분한 합의금을 받는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해요. 합의해줄 생각이 없으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합의금이 맞지 않으면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합의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만약 가해자가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면서 싸우고 있다면 합의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금액도 맞아야 하죠. 피해자는 당연히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고 싶지만 반대로 가해자는 최대한 조금만 주고 싶겠죠. 결국 협상의 문제입니다. 잘못은 본인이 해놓고 어떻게든 합의금 액수를 낮추려고 하는 가해자를 보면 너무 괘씸하고 정이 떨어질 때도 많아요. 그냥 처벌받겠다,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가해자들도 종종 있습니다. 합의를 해주려고 했다가도 협상 도중 뻔뻔한 가해자의 태도를 보고 마음이 변해서 합의를 거부하시는 피해자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합의 조건이 맞지 않거나 강력한 처벌을 원할 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 하는 것이 민사소송이에요. 조건이 안 맞아서 합의를 못했거나 합의를 해주기가 싫고 가해자가 최대한 센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민사소송을 하시는 겁니다. 가끔 합의를 못하면 피해 보상을 아예 못 받는 거 아니냐 하는 피해자분들이 있는데 민사소송 하시면 되니까 꼭 기억하세요.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본인이 받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도 피해 보상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가해자의 범죄 행위는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몸으로 때우면 된다? 착각입니다.
성범죄 민사소송은 가해자에 대한 이착 처벌, 경제적 처벌의 의미가 있어요. 나는 가해자가 감형받는 것이 싫다, 최대한 고통스럽게 만들어주고 싶다 하면 법원에 엄벌판서 열심히 내시고 나중에 민사소송까지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형사합의와 민사소송의 차이에 대해서 확실히 아셨나요? 무엇보다 시민이가 성범죄 피해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피해 보상을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범죄자가 처벌을 받고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까지 하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피해 보상 받으시면 좋겠고, 나에게는 형사 합의가 맞을지 민사 소송이 맞을지를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범죄 피해자분들, 피해 보상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피해자의 권리를 당당히 찾으시길 바랄게요. 오늘 함께 알아본 예방법종 마음속에 꼭 저장.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